안녕하세요. 한국체육학회 체육교사 직무 소개를 맡은 서울 배명고등학교 체육교사 천항욱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중학교 8년, 고등학교에서 13년째 고3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년이 조금 넘은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를 산업으로 인식할 때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 유통업,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교사는 스포츠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는 크게 학업지도, 생활지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 업무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체육 스포츠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역량, 학생이 멋진 스포츠맨십을 갖춘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이 요구됩니다. 학업지도는 주당 수업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맡은 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평교사를 기준으로 보통 16시간에서 21시간 정도의 수업을 맡아 학업지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시간을 본인의 전공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을 맡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시간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학업지도를 제외한 모든 시간이 생활지도를 위한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 종례, 학생상담, 학부모 면담처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생활지도도 있지만 담당한 학생이 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생활지도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생활지도는 그 영역이 교사의 의지에 따라 업무 영역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보직에 따라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교사도 있게 됩니다. 보통 부서의 부장교사, 부장을 보좌하는 기획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급기관이나 여타 다른 기관과의 소통은 모두 행정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교사들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교사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합니다.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직종에 비해 1시간 정도 직장에 덜 머물게 됩니다. 물론 맡은 업무에 따라서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기도 하고 지방으로 며칠씩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지방 출장은 아마 우리 체육교사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학생 선수들의 시합 출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의 임면권을 서로 다른 주체가 갖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임면권은 17개 시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 임면권은 학교 법인에게 주어집니다.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교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1급은 현직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최초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2급 교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 체육교원 자격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일반학과에서 체육교직이수,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외에 자격 발급 과정은
모두 폐지되는 것으로 현재 발표되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의 임용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동일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학과 체육학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차 시험부터 조금 달라지는데요.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실기시험, 수업 지도안 작성을 포함한 수업 실연, 그리고 면접 교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업 실연, 면접 고사를 거쳐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임용이 된 이후의 처우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육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고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때론 사립학교 교사를 준공무원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업이란 점입니다. 예전에 비해 교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교사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업입니다. 교사에 대한 존중의 인식은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자기계발이 요구되는 직업이란 점입니다. 교사는 변화하는 사회 속도만큼 빠르게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저렴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어떤 영역에서든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 근무 시간과 방학이 명확하여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자기 연찬의 시간으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방학 동안 꽤 긴 시간의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학기 중과 똑같이 지급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 교원공제 등에서 제공하는 직장으로서의 복지 지원도 다양합니다. 교사의 삶의 질은 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미래의 소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교사는 재직 중 급여나 퇴직 이후의 연금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삶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교사 직업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교사는 승진 체계가 빈약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교사와 관리직 이렇게 두 직군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감, 교장 외에 다른 경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감, 교장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경력 관리 경로가 없어 평생 직업으로서 동기부여가 빈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교사는 본인 의지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급여가 호봉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도 금지됩니다. 교사의 급여는 동일 수준 학력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에 비해 적습니다. 이런 급여 구조가 교사 경력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방해하는 조그마한 요인이 됩니다. 물론 1년에 한 차례 성과금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업무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셋째, 교사 직종의 또 다른 단점은 업무와 업무가 아닌 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일이 학생, 즉 다른 이의 삶에 접근해야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선 때론 학생들의 삶에 깊숙이 접근해야 할 노력이 요구될 때도 있지만 최근 그런 교사의 노력을 방해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사항으로 인식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교사는 자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는 직업입니다. 교사의 발전이 곧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사의 삶이란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역시 교사로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교사이면서 동시에 체육학자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역량과 체육학자로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제 향후 계획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책을 집필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 강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로서 교육 현장에 관한 연구, 교육 현장에 대한 강의, 또 컨설팅 등을 통해 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것이 제 향후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스포츠로 세계를 위한 관점을 획득하는 것이 스포츠를 가르치는 이유라는 저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체육교사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체육 수업이 정규 교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시대가 급격히 변화한다고 하여도 체육과 스포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과 스포츠를 전공하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교과를 담당하게 된 만큼 체육 교사들은 이런 체육과 스포츠의 중요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함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체육 교사들이 이런 사회적 요구에 충실히 응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체육 교사들은 전 국민에 대한 체육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 우리 사회에 대한 책무가 체육 교사들에게 크게 주어진 것입니다. 체육과 스포츠의 가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교직에 입문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직업이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